김민세가 계엄령을 들고 나와서 지금까지 이상한 쪽으로 바람을 잡더니 이제는 또 이재명 테러설을 들고 나옵니다. 김민세가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막판에 별짓을 다 하는데요. 왜 이럴까요? 아시죠? 그런 거. 계엄령에 이어 이재명 테러설을 거론했습니다. 그냥 뭐 제가 뜬금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공중파에서, MBC 라디오에서. 김민석의 워딩 그대로 소개하면요. 저희는 최근 정권교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렸는데 현 정부가 그 상황을 막기 위해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 같은 것들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확실한데 그 위협을 느끼니까 계엄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러도 준비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미친놈이 있나 이거. 김민세 이거. 야, 계엄도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테러는 니들 전문 아니냐? 테러를 대통령 측에서 일으키냐? 야 임마, 대통령 측에서는 막강한 힘이 있는데도 점잖고 이 용기가 없어서 못 써. 지금 당장 잡아쳐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무슨 테러를 하냐? 테러라는 거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을, 힘이 있는 공권력, 뭐 힘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테러야. 야, 너 뭐 미국이 다른 나라 상대로 테러하는 거 봤어? 테러는 오사마 빈 라덴 같은 놈이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게 테러야. 김정은 같은 놈이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게 테러야. 미국이 김정은 잡겠다고 테러하냐? 이 테러의 뜻도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잡는 거는 테러가 아니야. 얼마든지 방법이 많아. 그냥 감옥에 쳐넣으면 돼. 법적인 꼬투리가 많잖아. 그냥 쳐넣으면 되는데 그냥 점잖게 놔두고 있는 거야. 용기가 없어서. 무슨 테러를 왜 해? 테러할 필요가 있어? 이놈이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지들 계산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다 된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절대반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절대반지. 딱 껴있잖아요 이거. 부정선거 딱 잡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그냥 이재명으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이변이 없다. 절대반지 끼고 있어서. 단 하나 걱정된 게 계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부정선거로 수사해서 그러면 혼란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계엄, 그리고 부정선거 수사하니까 너희들 다 금배지, 이거 금배지 아니야. 재선거야. 이러면 저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걸 계엄으로 막는다. 요 하나였거든요. 불안한 게. 김민석이나 이재명 입장에서. 그런데 계엄이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테러를 들고 나와요. 이제 그렇다면은 뭔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저께 그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그 많은 장로님이라든가 집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왜 이재명 여태 감옥 못 보내냐. 그리고 이재명 그 피습 그거 진실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김민세가 또 테러를 들고 나온 거는 어떻게든지 이재명 감옥에 안 가게 해야 되겠다는 작전입니다. 이재명 감옥에 안 가게 하려고 지금 계엄이다 테러를 들고 나온 거예요. 스케줄을 땡겨서 윤석열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계엄도 그냥 계엄이 나온 게 아니라 지네가 뭔 일을 벌였을 때 소요사태라는 거죠. 소요사태를. 그러니까 부정선거 수사하면 소요사태를 벌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배지 다 떨어져야 되니까. 소요사태를 벌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으로 막는다. 그러니까 그거 못 막게 이제 하다가 이게 소요사태 가지고 이제 안 되고 양수겹장을 가는 거죠. 그 테러다. 그러면 테러에 의한 소요사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 지금 이러고 뒤집어 씌우는데 뭐 대장동도 윤석열 게이트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측근들. 이재명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뭐 선거 때. 그러면 테러를 저들이 자작극을 일으키고 윤석열이 테러했다. 가장 야권의 막강한 지도자를, 차기 대선 주자를 테러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법으로도 안 되니까 테러했다.
이런 식으로 좌파 군중들을 흥분시켜서 그 다음에는 이제 폭동, 난동, 그리고 계엄을 못하게, 뭐 계엄을 미리 막 계엄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계엄 못하게, 그 다음 폭동, 난동, 테러는 저쪽이 한 거다. 저들이 자작극 벌여놓고. 충분히 그럴 놈들이거든요. 이게 그냥 나온 테러설이 아닙니다. 왜냐면 죽지 않으면 살기가 지금 카운트다운 됐거든요. 스카이데일리의 화필살인이라는 만평에 이렇게 그렸네요. 이재명이가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누구한테? 예수님하고 부처님한테 하네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구형 2년 맞았잖아요. 그럼 실형으로 뭐 1년 실형 받든지 아니면 최악 집행유예 나오면 하여튼 금배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2심, 3심까지도 이건 오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1년 내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대선 출마의 길이 막히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예수님도 등 돌아섰습니다. 부처님도 돌아서 누웠어요. 이재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별짓을 다 하는데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문세 노래 가사가 여기 써 있는데요. 김문기 모르고 이런 거 이제 비꼰 건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과 부처님한테 빌어도 소용없게 돌아섰다. 예수님도 돌아서고 부처님도 돌아섰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 입장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이 없는 걸로 특단에 그러니까 테러라든가 이런 걸 저질러 자작 테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방법에도 쓴다. 정상적인 방법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섰고 부처님도 돌아섰다. 법적으로도 이제 끝났다. 그러면은 법적에 순응하면 자기는 감옥에 오래 가 있어야 되니까 힘 다 떨어지고 뭔 일을 벌어지는데 김민석과 뭘 도모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뭐 법적으로 깔끔하게 법정 구속을 시키거나 사법질서를 빨리빨리,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6개월 내에 선거법은 1심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왔어요. 2년 2개월 만에 이번에 11월 15일 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온 게 아니라 11월 15일 날. 2년, 그렇게 되면 2년 4개월 만에 나오는 건가? 6개월 만에 나왔어야 되는 거.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2심, 3심을 빨리빨리 해서 1년 내에, 앞으로 1년 내에 그럼 대선에는 출마 못하죠. 그걸 바라면서 용감한 정상적인 판사가 법정 구속을 때리는 거. 근데 그거를 기대하는데 기대는 하야죠. 기대는 하는데 뭔가 좀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뭔가 좀 사법부가 좀 이번에 해줄까? 하도 당해니까 권순일한테 당해, 유창훈한테 당해, 강규태인지 뭔지는 이재명 이거 재판하다가 도망갔잖아요. 사표 내고 도망가. 그러니까 이번엔 할 수 있을까? 이런데 그 분위기를 몰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 그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누가 일조를 했냐면요. 어저께 돌아가신 장기표 선생이 일조를 합니다. 죽은 장기표가 산 이재명 잡는다. 전 그게 해석하는데 뭔가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요. 뜻하지 않은 일이 분위기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장기표 선생이 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자유파뿐만 아니라 뭐 지금 제야죠. 좌파들 그쪽에서도 장기표 선생은 존경하거든요. 민주화 운동의 자기네들의 대선배니까.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한 건 뭐냐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이에요. 이거를 했는데 그 특권 중에 가장 특권이 뭐냐면 이재명 같은 놈들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재판에 봐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 특권. 국회의원도 국민이고 우리 같은 사람 다 국민인데 왜 우리는 제깍 재판을 제때 하는데 국회의원은 고무줄처럼 재판 일정을 늘리고 그 다음에 후떡하면 재판에 불출석하고 이런 거 특권 아닙니까? 그리고 체포동의안도 뭘 체포도 안 하고 뭐 회기 때는 어쩌다 안 한다 뭐 어쩌다 안 한다 이런 가장 강력한 특권 다른 거 너 저런 거 특권 말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장기표 선생이 마지막에 싸운 게 국회의원 특권인데 그중에서 가장 그 특권이 이 법질서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이 국회의원한테 법질서에 대한 특권을 주는 거 이거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돌아가신 장기표 선생이 이 분위기를 만들면 행동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판사님이 행동해야 되는데 판사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분위기를 몰아줘야 돼요. 참 더러운 나라가 됐다. 어떻게 판사가 법대로 땅땅땅 치면 되는데 분위기까지 몰아줘야 되냐.
하도 이상한 판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한 짓 하면, 이상한 판결을 내리면 큰일 난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왜냐하면 저쪽은 벌써부터 이런 분위기, 저쪽은 대놓고 판내기 하면서 판사 압박합니다. 이번 이재명을 뭐 실형을 때리는 판사가 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요.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몰아가야 돼? 법대로 처단 안 하면, 법 질서를 적용 안 하면 그 판사 큰일 날 줄 알아 하고, 이쪽에서도 분위기, 맞분위기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서는 이재명 실형 때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법대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가운데서 고민할 거 아닙니까?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판사 양심으로 법대로 해야 사는구나 내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어차피 욕먹고 이쪽에도 욕먹을 거면은 법대로 양심대로 하는 게 제일 명분이 있고 떳떳한 일 아닙니까? 어차피 양쪽에 욕먹을 거라면. 근데 이쪽의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고 저쪽만 뭐 이재명 단죄하면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분위기만 막 목소리만 크면 판사가 그쪽 눈치만 본다는 거죠. 근데 이쪽도 만만치 않게 압박을 하면 양쪽 눈치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법대로 할 수밖에, 양심대로 할 수밖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기폭제를 누가 깔았냐? 장기표 선생이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이라고 야당 대표라고 법 봐주지 말아라. 그 특권 안 된다. 가장 큰 특권이 그거다. 여태 이재명 못 보낸 거, 감옥에 못 보낸 거, 재판을 질질질질질 끈 거, 그게 특권 아니냐? 구속 안 시킨 거, 그게 특권 아니냐? 이게 압박이 들어가는 게 기폭제를 장기표 선생이 했는데, 행동대장들은 우리 국민들이 분위기 몰아가고, 여기에 김문수 행동대장이 나서야 됩니다.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죽은 장기표와 산 김문수가 이재명 때려잡는다. 건 없애면은 판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끔 돼 있다. 그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장기표 선생이 방아쇠를 당겼고, 그 총을 쏘는 거는 김문수 장관이 할 것이다. 장기표 선생의 장례식장에서 김문수 장관이 국민훈장 추서를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이 실렸네요. 여기저기 뉴스에 나왔는데, 영원한 제야 장기표의 국민훈장 추서, 김문수 장관이 전달, 이랬다는데, 김문수 장관이 빈소를 오랫동안 지켰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지키면서 각오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남이 아니에요. 저하고 장기표 선생도 여러 번 방송을 했고 여러 번 만났지만, 그건 그냥 뭐 조금 친한 사이 요 정도고, 장기표 선생과 김문수 장관은요 동지인데 그냥 동지가 아니에요. 그 어목했던 시절에 권력과 싸우면서, 그때는 좌파였죠 전부 다. 그러다가 우파로 나라를 걱정해서, 그 다음에 이 좌파의 민낯을 알고 이 공산 조직을 알고선 넘어와서 우파 운동을 가열차게 한 동지 중에 동지예요. 장기표 선생이 45년생이니까 김문수 장관보다 한 6살 많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51년생이고요. 그러니까 동지이자 진짜 멘토 같은 형이죠. 그리고 또 뭐 서울대 또 동문이니까 학교라는 것도 있고요. 두 분이 또 성격도 비슷합니다. 깡마르고 외모도 좀 마르고, 그냥 불의에 타협 안 하고, 그 다음에 청렴결백하고, 돈 같은 거 이런 거 막 구질구질하게 먹고 이러지 않아요. 두 분 다. 이런데 장기표 선생 죽음 앞에서 김문수 장관이 오래 거기서 빈소를 지키면서 각오를 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김문수 장관이 그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좌익이 이렇게 완전히 청와대 문재인부터 임종석이, 노영민이 지금 조국이만이 아니라 완벽하게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되기도 하고, 이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박근혜 구속시키면 됐지 이명박까지 구속시켜야 돼요? 국군을 완전히 다 해치시키고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국회에 앉아서 모른단 말이죠. 자유한국당은 이걸 모르고 어떻게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이걸 모르고 어떻게 통합을 이야기합니까?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간단한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박근혜의 이 한과 저주, 이거 지금 죄 없이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오늘 박근혜는 뭐 그것도 없잖아요.
뭐 자식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뇌물을 받습니까? 아, 근데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이거 MB 같은 사람들 저는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수가 무고금에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아, 그럼 문재인이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아, 지금 조국이 하는 거 보고 제대로 싸웁니까? 언론만큼 여러분 치열하게 합니까? 언론 취재만큼이라도 국회의원 활동하고 있느냐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 MBC 그자가 사장인데 MBC 사장 최승호 그자 아닙니까? 그걸 그냥 둬요? 뭐 빅대기를 쳐야지. 이랬던 김문수 장관이거든요. 이건 신한국당 시죠. 이런 분이에요. 꿈틀거리는 게 살아있어요. 그동안에 조금 이거를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폭발할 것이다. 문재인, 이재명,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있는 한동훈, 노장이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